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강입니다. 이제 온라인 계약이 점점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대로 뭐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만 않으면은 조만간에 여러분들 직접 이제 보고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갑신정변과 그리고 검문도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요.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간략히 한번 우리가 짚어봅시다. 뭐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이거죠. 조선시대 이제 개화파가 온건개화파와 그리고 급진개화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의 제일 중요한 그 차이점은 뭐 개화를 빠르게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천천히 해야 되냐 뭐 그 차이가 아니고, 이제 온건개화파는 서양의 문명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정신적인 부분은 동양의 것, 성리학 중심의 어떤 질서라든지 사고 방식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그런 방식. 국가로 치면 이제 청나라에서 많이 하던 양문동, 동도 서기론, 중체 서용론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방점을 둔 개화파가 온건개화파였다면, 이제 급진개화파는 아니다. 서양의 기술이나 문명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까지도 전부 다 서양식 합리주의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이제 본받고자 했던 세력이 급진 개화파였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건개화파와 이제 급진개화파의 다툼 속에서 결국에 급진개화파가 이대로 가다 보면은 이제 개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밀릴 것 같다. 점점 대세가 온건개화파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어떤 정변을 일으킵니다. 정변이란 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급박하게 어떤 반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일으키는 게 바로 정변인데, 이 갑신년이 일어났기 때문에 1884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갑신 정변입니다. 우리 갑신 정변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죠. 다른 것들을 뭐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갑신 정변의 이제 의미가 뭐고, 그러니까 왜 일어났냐, 갑신 정변이 도대체 왜 일어난 거냐, 그리고 갑신 정변의 어떤 그 과정이 어땠었냐, 여기 한번 써볼게요. 갑신 정변의 발생한 이유, 그리고 어떤 식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되었냐. 결국 나중에 실패합니다. 이게 3일 만에 실패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갑신정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역사적인 의,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쭉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갑신정변이 일어난 이제 이유, 자 배경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정부의 개화 정책과 추진력이 부족했다. 이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개화파가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이제 구분이 돼 있다 했는데, 점점점 이제 개화 정책의 메인이 온건개화파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됩니다. 어, 아무래도 우리가 막 무분별하게 막 급박하게 어떤 정신까지도 서양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되,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이지만 동양의 정신, 성리학적 질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우리가 갈아엎을 수는 없다. 너무 무리한 개화 정책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온건개화파가 점점 이제 주류가 되어 갑니다. 온건개화파가. 자, 여기에 대해 이제 추가로 청나라의 이제 내정 간섭이 점점 심해져요. 왜냐면은 이제 온건개화파 자체가 이제 따른다고 해야 되나? 온건개화파가 이제 좀 이제 미는 국가,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여기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곳이 바로 이 청나라였어요. 청나라. 청나라. 그래서 청나라의 이제 내정 간섭이 점점 심해졌고, 이제 급진개화파 측에서 이제 온건개화파를 이제 뭐라 부르냐? 쟤네는 이제 4대파다라고, 4대파 또는 4대당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 여전히 이제 청나라를 받드는 4대하는 당이다, 4대파다라고 했었고, 또 하나 이제 조선 말기에 가면은 뭐 이게 국가가 좀 이제 어떤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래도 모든 거에는 이제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국가 재정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뭐 국가 재정이 부족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원군 때부터 이제 그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무리하게 국가 예산을 썼던 부분도 있고, 또 뭐 민비 일파가 좀 많이 사치를 했어요. 사치하다 보니까 또 이제 세금도 제대로 걷어들이지 않고 이 조선 왕실의 이 내탕고 그 이제 그 돈을 쓰는 게 이제 무리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래도 이제 돈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옥균 등 급진계합파가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 보면은 저 온건계합파, 저 4대파, 4대당에게 우리가 다 이제 밀리게 되고, 이 조선이 제대로 이제 개화 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게 되겠다. 역시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한 방에 다 뒤집어 엎는 정변밖에 없다라고 해서 정변을 통해서 이제 청의 간섭을 벗어나 근대적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이 세력들이 급진계합한데,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그 갑신정변에 5명의 주역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들 이제 보면은 리더가 이제 김옥균이라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또 홍영식, 네, 그리고 서재필, 네, 서광범, 그리고 박영효란 분까지 5분이 사실 이제 이 갑신정변의 5대 주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몇 살이냐? 제일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 중에서 김옥균이었는데, 김옥균의 나이가 30세였어요 당시. 선생님 지금 나이가 38이, 이제 40을 이제 바라보는데, 30세면은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먹을 만큼 먹었네 싶겠지만은 나이가 많은 게 아니죠. 막 이제 20대가 막 끝나고 상 젊은 사람이죠. 이 갑신정변 일으킨 5사람의 평균 연령이 25세예요. 25세. 이 중에 제일 막둥이가 뭐 이게 약간 아이돌 그룹 같은데, 이 갑신정변이라 일으킨 5대 세력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 이 서재필이란 분인데, 이분 당시 나이가 19세였어요. 19세면 지금 우리나라 고3이. 고3 나이에 국가를 이제 뒤집어 엎고 자신들이 믿는 어떤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옛날에는 뭐 결혼도 빨리 하고 좀 모든 게 좀 빠르게 시작되었다고 치더라도, 뭐 기대 수명도 이제 낮았지만은 19살짜리가, 고3짜리가 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런 어떤 정변을 추진한다? 이해가 돼요, 이게? 음. 물론 이제 리더는 김옥균이었고 나이가 30세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 연령 25세 이 젊은이들 5명이서 국가를 뒤집어 엎는 정변을 추진한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믿고 있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였냐? 자, 한번 볼게요. 4대파, 온건계합파를 이제 이 4대파, 4대당이라 불렀는데, 4대당 이 사람들이 이제 뒤에 스폰서가 누구였어요? 청이었죠, 청. 온건계합파에게는 청이 있었다면은, 이 급진계합파에게는 이제 누가 있었냐? 일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야, 그러면 갑신정변 일으킨 사람들은 뭐 친일파였단 말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달콤한 꼬드김을 했던 이 세력이 이 일본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그때 당시 한번 지켜볼게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배경을.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이모군란 이제 누가 진압하죠? 청나라 군대가 와서 진압을 하죠. 이제 민비 일파가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서 이 청나라 군대가 와서 이모군란을 이제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물포 조약을 맺고, 일본과 이제 조선이 제물포 조약을 맺고, 일본도 조선의 군대를 주둔하지만 소수의 이제 그 군대를 주둔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모군란을 메인으로 진압한 국가가 청나라다 보니까, 청나라에서는 이제 1882년에 이모군란을 진압하면서 무려 군사를 5천 명을 주둔을 시켜요. 5천 명을. 자, 5천 명을 주둔하는데 5천 명이 적은 군대가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그 육군 편제를 보면은 뭐 일개 사단이 한 2만 명 정도가 좀 넘는 병력이 돼요. 5천 명이면 거의 한 개 연대인데,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예요. 자, 신식 군대 5천 명, 청나라 군대 5천 명이 있었는데, 이제 얘네가 이제 그 주둔하고 있는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면은 청나라하고 프랑스 간에 전쟁이 벌어져요. 이게 1884년부터 85년 사이에 청푸 전쟁이라 그래가지고는, 전쟁이 왜 벌어지냐면은 이 여러분들 뭐 우리 박항서 감독님 축구 감독하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뭐 삼성전자 공장도 많이 진출해 있고,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있죠.
우리 다낭이라든지 뭐 나트랑 이런 데 이제 놀러도 많이 가고 하는데, 이 베트남이란 나라 자체가 역사적으로 원래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사대하던 국가예요. 뭐 중국의 식민지는 아니지만 이제 중국이 거느리는 여러 제후국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19세기 말에 가면은 이 베트남을 이제 누가 차지하려고 하냐면은 이 프랑스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베트남 프랑스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사람들 이제 베트남 많은 영향을 끼쳤죠. 우리가 그 베트남 음식 중에 즐겨 먹는 반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미 샌드위치인데, 이제 이 반미 같은 경우에도 빵이 무슨 빵을 쓰냐면 바게뜨라는 빵을 써요. 되게 딱딱한 빵 있죠. 그게 프랑스 사람들이 즐겨 먹는 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베트남에 이제 이 프랑스가 영향을 많이 줬다는 거죠. 어쨌든 이 베트남을 둘러싸고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이제 붙으면서 우리나라에 주둔 중이던 청나라 군대가 이제 그쪽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쪽 전선에 이제 이 군대 인원이 병력이 필요해서 병력 이동을 하게 되면서 5천 명이던 이제 주둔 병력이 3천 명으로 줄었다가 3천 명도 지금 저기 청나라 프랑스 전쟁에 더 가야겠다. 그래서 이게 1,5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군사가 점차 규모가 줄어들어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이걸 딱 보고 있는데, 일본이 당시에 이제 병력이 한 150명 정도 있었어요. 150명. 왜 일본 병력 150명 있었냐? 그때 이모군란 때 이제 일본 공사관이 불이 타면서 제물포 조약을 조선과 맺고는 공사관 지킬 병력 정도는 우리가 주둔시켜야겠다 해서 일본 병사가 150명이 한성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자, 150명 가지고 5,000명의 청나라 군대를 상대할 수는 없지만 1,500명이면 이제 일본도 생각해 본 거예요. 당시 일본의 공사가, 우리나라에도 했던 공사가 다케조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다케조가 볼 때 청나라는 1,500명이고 일본은 150명, 10분의 1이긴 하지만 먼저 이렇게 선빵을 쳐가지고 선빵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먼저 이제 선제 공격을 해서 조선의 이제 고종 임금과 그 왕비 민비를 갖다 먼저 포섭을 하고 붙잡고 한다면은 뭐 150명 정도로도 충분히 이 청나라 군대를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뭐라는 이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다케조가 이 급진개합파 인물 김옥균을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희들 의지가 뭔지 알고 있다. 이제 좋은 말 막 꼬드기는 거죠. 우리도 이제 메이지 유신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 내에서 뭐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일본이 잘 되게 됐고, 우리 일본이 이웃 나라인 너희 조선을 도와주고 싶다. 너희가 지금 4대당 온건계합파에 의해서 자꾸 밀리고 있는데, 너희가 한번 이런 거 뒤집어 엎는 한판 승부를 한번 걸어 본다면은 우리가 150명의 군대를 지원해 줄 생각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김옥균이 일본이 군사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84년 10월 17일 날, 마침 이날이 이제 어떤 날이었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우정총국이 그 개설돼서 축하연이 벌어진 날이었어요. 우정총국이 뭐냐? 오늘 아침 우체국이에요. 이제 각 지역으로 편지를 보내주고 하는 그 뭐 옛날 말로 최신부, 지금 이제 우체국이 이제 우정총국인데, 이게 위치가 어딨냐면은 종로에 있어요. 종로에 가면 지금 그 조계사라고 하는 이제 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그 불교 교파 중에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교파가 있는데, 그 조계종의 이제 제일 총 본산이 되는 본부라고 봐야 되는 이제 절이 조계사인데, 그 조계사 바로 뒤에 이제 우정총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정총국이 이제 개설해서 축하연이니까 뭐 고종 임금도 오고 이제 그 조정 내 많은 신하들이 오게 되죠. 이제 이 자리에 당연히 당시에 이제 주류였던 온건계합파 4대당 인물들도 이제 많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옥균을 비롯한 이 급진계합파 세력과 일본의 이제 이 150명 지원해주는 다케조 공사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우정총국 축하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제 우정총국에 모이게 되니까 이때 이제 뭔가 여기서 어떤 난리를 일으켜가지고는 싸그리 다 이제 그 온건계합파 세력을 여기서 제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정 총국에 딱 이제 그 여러 신하들이 모여 있을 때 여기 이제 온건계합파 세력이 많았겠죠. 이때 이제 그 우정 총국 이웃집에 불을 딱 질러서 불이야 이러고는 이제 막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자리에 있던 이제 많은 온건계합파들을 이제 암살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행동대장들을 보내서 이제 죽입니다. 이때 이제 이 죽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가슴 아픈 얘기가 있어요. 무슨 가슴 아픈 얘기냐면은 당시 이제 그 온건계합파 세력 중에 민영익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민씨지만은 뭔가 좀 이제 조선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우국 충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분 뭐 저기 저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여기 쭉 보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요 앞에 여기 요 이제 사진에서 보면은 요분이 이제 그 이 민영익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민영익이고 재밌는 건 요게 이제 그 미국의 보빙사로 파견된 사진인데 여기에는 요 사람이 홍영식 갑신정변의 5명의 주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서광범 이 사람도 이제 갑신정변의 주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미국의 보빙사로 갈 때는 다 같이 사이좋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급진계합파로 이제 갔고 민영익이란 분이 이제 고민을 했어요. 급진이 맞냐 아니면은 그 온건이 맞냐 고민하다가 이분 결과적으로 이제 온건계합파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이 민영익이란 분이 제거 대상이 된 거예요. 제거 대상이. 제거 대상이 돼가지고 이제 민영익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갑신정변 빡 일어난 그 현장에 이 우정 총국 이 개소 축하연에 민영익 이분도 있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자객에 의해서 목과 얼굴에 이제 칼을 맞게 됩니다. 칼을 맞고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어떤 그 조선에 와 있던 서양인 중에 밀렌도르프라는 독일 사람이 이 민영익을 이제 안고 업고 이제 피신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홍영식이 이걸 봐요. 홍영식이 이제 민영익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다가 같이 보빙사로 가고 한때는 또 같이 막 같은 계합파로서 이제 고민했던 사람이어서 이제 죽이지 않고 민영익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민영익이란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당시 우리나라에 요 좀 이제 다른 얘기인데 뭐 배경 지식을 쌓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민영익을 그 이 밀렌도르프가 치료해 달라고 데리고 간 사람이 서양 의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서양 의사였던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알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근대식 병원이었던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미국 사람인데 이제 알렌이 이제 민영익을 고쳐가지고 민영익이 살아나게 구사일생하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 알렌이 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제중원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막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중원에 대해서 그 미국의 돈 많던 부유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돈을 줘가지고 이 제중원을 갖다가 한번 그 뭐랄까 리모델링 해요. 이제 좀 더 현대식 그걸 갖춘 걸로.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가 돈을 냈기 때문에 이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그 의사들을 근대식 의사들을 가르쳐서 세브란스 의학 전문 학원이 됩니다. 여기가 의학 전문 학교가 된 거죠. 근데 이 세브란스 의학 전문 학교가 나중에 어떤 학교하고 합쳐요. 누구랑 합치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 중에서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언더우드. 이분도 이제 미국 분인데 이 언더우드가 만든 학교가 연희 전문 학교라고 있어요. 연희 전문 학교에는 뭐가 없었냐? 여기는 의학 교육을 하는 이제 학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희 전문 학교랑 요 세브란스 의학 전문 학교가 합칩니다. 하나로 합쳐요. 그래서 이제 연희 전문 학교의 연 그리고 세브란스의 세. 그래서 이 학교가 연세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희 전문학교가 연세대학교가 되기도 했고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가 이 연세대학교가 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연세는 연희의 연, 세브란스의 세예요. 세가 이게 한자 뭐가 아니고 외래어야. 우리나라에 이런 학교 또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좀 대학 중에 보면은 저 인천에 가면은 인하대학교가 있어요.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 한진그룹이라고
대한항공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인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 대해 의미가 이제 이 인하대학교 설립을 할 때 그 하와이에 가 있던 우리나라 하와이 사탕수 농장에 이제 이민 가 있던 교민들이 이 학교 설립 자금을 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인천에다 이제 학교를 지으니까 인천에서부터 하와이까지 우리 민족의 기상과 어떤 배움의 그런 열정이 뻗어가도록 하자. 그래서 인천 하와이 학교가 줄여서 이제 인천의 인 하와이 하에서 이게 인하대학교가 된 거예요. 뻥 아닙니다. 진짜예요. 네, 지금 뭐 여러분한테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연세대학교는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에서 연세, 인하대학교는 인천과 하와이에서 인하, 이거요. 거짓말 아닙니다. 자, 어쨌든 잠깐 딴 데 빠졌는데 다시 이제 내용 돌아와서 이제 갑신정변 얘기를 좀 보자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혼란을 틈타서 막 그 온건계합파 세력을 이제 죽이고, 이 급진계합파 세력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첫날 이제 주요한 그 온건계합파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둘째 날 이제 이 창덕궁에 가서 그 새로 이제 조직을 구성을 해요. 그리고 3일차 이제 오전에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개혁안을 이제 몇 개를 발표하냐면은 14대 개혁안을 발표를 하는데, 내용 다음 너무 기니까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그중에 이제 5가지 개혁안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같이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청나라에 대해 사대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청으로부터 독립하겠다, 자주 독립하겠다. 요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조금 일본에 조금 입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본이 이제 좀 꼬드겨가지고 조선 니네 청나라 간섭을 좀 벗어나봐, 이렇게 좀 했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문벌을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안동 김씨다, 뭐 여흥민 씨다, 그러면 이제 집안 보고 이제 능력도 없지만 막 주요 관리를 뽑고 이랬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딱 그 실력 있는 실력대로 모든 걸 공정하게 뽑겠다. 뭐 지금 뭐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였죠? 뭐 기회는 뭐 공정할 것입니다. 뭐 과정은 뭐 평등할 것입니다. 했나? 뭐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제 딱 능력대로 뽑겠다는 겁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조세 제도를 개혁해서 관리의 부정을 막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세 제도를 제대로 개혁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 이 김옥균, 갑신정변을 일으킨 리더였던 김옥균도 이 세금이 상당히 중요하게, 세금을 공정하게 걷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는지 본인이 이제 호조 참판인가 자리에 올랐어요. 호조가 이제 이 세금을 이제 걷는 기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국가에 해독을 끼치는 탐관오리를 처벌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삼정의 문란에서 핵심이 되었던 황곡제도를 이제 폐지해 버립니다. 이런 식의 이제 한 14개 정도의 쭉 개혁안을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킨 이 급진계합파 세력이 이제 발표를 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잘 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제 1,500명의 이제 청나라 군대에게 이제 이 고종과 이제 민비 일파가 연락을 해가 도와달라 그래요. 이 한성에 주둔 중이던 1,500명의 이제 청나라 군대가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데 일본 도와주겠다는 일본 군대 150명이 도망가 버려. 나쁜 놈들이야. 도망가 버리면서 이제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계합파 세력이 3일 만에 진압이 돼 버리는 겁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그 5명의 이제 그 갑신정변 5대 주역이 어떻게 되냐? 뭐 이게 뭐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 3일 천하다, 3일 만에 끝내서 3일 천하다 그러는데, 김옥균이란 분은 튑니다. 도망가요. 도망갔다가 나중에 10년을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 이제 상하이에서 그 고종 임금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영식이란 분, 민영익을 살려주기도 했던 홍영식이라는 이 분은 청나라 군대에 이제 진압해 들어올 때 그 자리에서 이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효라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제 다케조를 따라 일본 공사 다케조를 따라서 일본으로 도망가서는 나중에 뭐가 돼서 돌아오냐? 친일파가 됩니다. 친일파. 아주 악질 친일파가 돼요. 서재필, 당시 고3 나이로 됐던 이 서재필은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그리고 이제 뭐 서광범이란 이분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해서 미국 학위도 따고
나중에 다시 또 조선 돌아와서 잠깐 뭐 일하다가 다시 미국 가가지고 막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5명이 이제 이 5명 일단 홍영식은 현장에서 죽고, 나머지 이제 4명은 일단 일본으로 도피를 합니다. 나중에 다 각자 뿔뿔이 흩어지지만 일본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갑신정변이 이제 3일 만에 실패로 끝나는데, 자, 갑신정변이 이제 끝나면서 이게 어떤 의의를 줬냐? 일단 좋게 얘기하면은 자주적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이제 운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이대로 그냥 그 온건계합화에 의해서 개화도 제대로 뭐 지지부진하고 근대 국가가 못 될 수 있으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뭔가 한 방에 갈아엎어야겠다라고 젊은이들이 이제 떨치고 일어났던 거였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젊다는 거는 참 그만큼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젊다는 건 뭐예요? 많은 게 더 서툴죠. 서툴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갑신정변은 일본이라고 하는 이제 외세에 의존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온건계합파는 청나라하고 끈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수였던 이 급진계합파가 뭐라도 해보려면은 청나라를 제외한 다른 어떤 그 외국의 어떤 힘 있는 나라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하필 또 일본이었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자, 그래서 일본이랑 외세에 의존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방법 자체가 뭐 이렇게 뭐 토론이나 설득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방화, 불지르고 살인, 막 살해해버리고는 급진적 방식으로 이제 진행됐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나 다른 관료들이 지지를 하지 않겠죠. 저 새끼들 뭐야? 막 칼 들고 와서 막 다 찔러버리고 막 죽이고 폭탄 터트리고 막 불지르고 막 이렇게 이제 정변을 통해서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지지를 얻지 못했던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이제 폭력에 의한 급진적인 어떤 개혁은 지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좀 예외적이었던 게, 뒤에 이제 현대사에 가면 뭐 박정희 같은 이제 군사 정변 있죠. 쿠데타, 5.16 쿠데타라든지 또 뭐 전두환 신군부 이끌었던 12.12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드물게 이제 군인들이 막강한 이제 그 어떤 그 군권력이, 병력이, 무력이 이제 뒷받침이 되니까 그게 성공했던 거지. 갑신정변도 예를 들어서 청나라 군대 1,500명 있는데 일본 군대 15,000명으로 일으켰다. 그러면 갑신정변 성공했겠죠. 근데 이제 뭐 그 여기 일본이 이제 150명 지원해 줬는데 그마저도 이제 청나라 군대 진압해 들어오니까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아무것도 되지 못했던 거죠. 이 갑신정변 때문에 이제 상당히 조선 땅에서 개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주 그냥 그 금기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백래시라는 용어가 있어요. 백래시.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떠한 급진적인 변화가 확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동으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을 백래시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보는 게 이제 그 여성 인권을 존중하자는 어떤 그 페미니즘이 막 이제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개화 정책을 일으키는데 뭐 갑작스럽게 너무 급격하게 일으켜버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여기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백래시 같은 현상이 이제 일어나서 10년간 이 개화에 대한 백래시로 개화라는 말 자체가 완전 금기어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좀 안타까움이 있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또 이것 때문에 청나라가 이제 더 이제 뭐 간섭을 심하게 해요, 우리한테. 이제 막 보면은 이제 그 일단은 그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맺어진 조약인데, 텐진 조약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를 두고는 일본하고 청나라 지들끼리 막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나중에 청일 전쟁의 빌미가 되는데, 이제 이 청나라와 일본이 둘 다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자. 하지만 나중에 혹시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게 되면 사전에 서로 연락을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둘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조선에 군대 보낸다. 청이 먼저 보낸다. 그럼 일본도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만약 일본이 먼저 보낸다. 그럼 청도 보내겠다 이겁니다. 이게 나중에 조선에서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청나라 군대가 이제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하기에 들어와요. 일본도 바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일본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먹고 막 이런 게 다 이 텐진 조약 때문에 맺어진 거고, 일어난 거고, 텐진 조약 자체에 이제 그 맺어지게 된 배경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갑신정변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은 텐진 조약을 이제 몇 개 성공시킨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 나중에 그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이제 하얼빈역에서 총 맞고 뒤지는 사람이죠. 그렇죠. 나쁜 놈이에요, 아주. 자, 이어서 이제 거문도 사건을 볼 건데 이건 뭐 지금 벌써 30분 지났네요.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거문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문도가 어딨냐면은 전라남도 여수가 있어요. 여수. 제가 한번 지도를 잠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여수야, 여수. 여수. 여러분 그 유명한 그 가수 버스커의 그 이름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다음에 이제 벚꽃 엔딩이 벚꽃 엔딩 말고 여수 밤바다 노래 있죠, 그렇죠? 그 여수. 여수와 제주도의 중간쯤에 있는 섬이 거문도예요. 뭐 중간이라기 보기엔 좀 그렇고 여수에 좀 더 가까워요. 여수에서 배 타고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섬인데 이제 섬의 사이즈는 이제 12제곱킬로미터 정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강서구의 면적이 한 41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우리 아주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강서구 4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의 섬인데 섬이 한 3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 섬이 아니고 지금 인구 한 2,000명 살고 있고 중학교가 3개나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좀 이제 섬인데 이 섬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1885년에 영국 애들이 와가지고는 이 섬을 강제로 점거를 해버립니다. 불법 점거해버려요. 이제 이유는 여기다가 요새를 만들겠다는 거야. 영국 애들 갑자기 거문도에 왜 요새를 만드냐면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남하하려고 해요. 러시아가 이제 자꾸 이제 슬슬 기어 내려오려고 하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막고 싶은 거야. 영국이 왜 러시아를 막으려고 했을까요? 간단하죠. 어차피 이 서양 열강들끼리 땅 따먹기 하는데 내 몫을 너에게 뺏기고 싶지 않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내려오면 영국이 먹게 될 그 양이 줄어드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영국이 보니까 전략적으로 거문도라는 곳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에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여기다가 해군 기지를 세워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허락을 얻고 세우는 게 아니고 지들 마음대로 그냥 영국 해군이 가가지고는 거문도에 가서 불법적으로 점령하게 된 게 이게 거문도 점령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얽힌 그 내용들이 좀 있는데 거문도 이제 점령 사건 일어났잖아요. 거문도에 원래 이게 무인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유인도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뭐 얘네가 와가지고 영국군이 막 거문도에 온 다음에 막 거문도 백성들 괴롭히고 막 뭐 죽이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좀 깔끔했나 봐. 가가지고 이 영국 애들이 거문도 간 다음에 거문도에 이제 해군 기지를 세우는데 필요한 노동력을 거문도 사람들한테 이제 요구를 하는데 뭐 와서 강제로 노예처럼 일을 시킨 게 아니고 이제 급여를 준 거예요. 급여를 어떻게 주냐면은 영국의 통조림, 뭐 영국의 여러 가지 신식 물품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주면서 일을 시키니까 거문도 주민들은 오히려 좋아했대 이거를. 왜냐면 뭐 조선의 관리들은 막 백성들 뜯어먹고 강제로 일시키고 수탈하고 일시키고 돈 뜯어가는데 영국 애들은 일을 시키고 합당한 대접을 해줬다. 그것도 이 거문도 주민 중에서 또 이제 좀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들 중에 또 누구는 영어를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영국 애들과 이제 그 대화도 되고 또 당시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학교가 지금 마포중학교의 교기가 뭐예요? 교기라는 건 그 학교의 스포츠 우리 테니스죠 테니스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로 테니스가 들어온 지역이 거문도예요. 거문도에 들어와 있던 영국 해군이 얘네가 이제 와가지고 지네 고향에서 치던 테니스 운동 원래 테니스가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이잖아요. 이제 얘네가 거기 코트를 만들고 이렇게 치니까 거문도 주민들이 봤겠죠. 그리고 이제 보고 이제 우리도 좀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래서 이제 테니스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역사적인 장소 거문도다. 근데 이제 거문도를 이제 이 영국이 불법적으로 점령을 했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선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러시아가 이제 내려오지 않겠다, 조선의 영토를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자
이제 2년 만에 영국 정부가 영국 해군이 철수하게 된 사건이 이게 거문도 사건이에요. 이제 영국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있는 동안에 영국 해군들이 여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문도에 가면은 뜬금없이 거문도에 영국 해군의 무덤이 있어. 묘비가 있는 거. 3개인가 있어요. 아마 지금.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 거문도 사건과 갑신정변 봤어요. 정리하기 퀴즈를 한번 봅시다. 자,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와 사상까지 받아들이고자 했다. 자,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온건개합합니까? 급진개합합니까? 온건개합하죠. 이 사람들은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고자 했죠. 이게 X가 되겠죠. X 만나볼까요? X 맞죠? 자, 다음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은 청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다. 자,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돼?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이 사람들 다 급진개합하죠. 갑신정변 일으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청으로부터 자주 독립 맞죠? 이 사람들은 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O가 맞겠죠. O. 자, 세 번째, 영국은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하여 조선의 영토인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방금 얘기했죠. O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갑신정변과 거문도 사건까지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외세와 지배층에 맞선 동학농민운동인데, 이게 아마 이제 5월 둘째 주에 계획이 돼 있어요. 우리가 수업 금요일 날은 그 노동절 때문에 이제 재량 휴업일이라서, 선생님 개인적 기대로는 이때는 좀 계약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바로 이어서 이제 그 퀴즈를 좀 풀어보시도록 하죠. 퀴즈 5문제 준비해놨으니까 퀴즈 꼭 풀고 제출해야만 여러분들 출석도 인정이 되고, 여러분들 또 이제 수업 시간 배웠던 내용 복습도 되고, 일석이조,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재 잡고.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오프라인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